요미우리 방송의 아나운서 신보지로가 헛소리를 했습니다. 극우적인 발언과 기행으로 일본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신보지로는 PCR 검사를 왜 많이 하지 않느냐는 소리는 듣기 싫다. PCR 검사는 불필요하다. PCR 검사를 많이 해서 C19를 막았다는 증거가 있느냐 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습니다. 신보지로는 예전에 눈이 보이지 않는 지인을 데리고 요트를 타고 태평양 횡단을 시도하다가 고래로 추정되는 물체와 충돌해 요트가 침수하는 바람에 바다에서 표류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해상자위대가 출동해서 구조했는데 이 당시에 무모하고 무책임한 개인 행동으로 국민 세금을 사용하게 했다고 욕을 바가지로 먹었습니다. 이 황당한 신보지로가 방송에서 PCR 검사를 받을 필요가 전혀 없다. 무증상자까지 대량으로 검사를 받으면 의료체계가 파괴될 수도 있다. PCR 검사를 받아서 감염을 억제한 증거가 어디에 있느냐 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뉴욕주와 독일과 일본을 비교했습니다. 9,0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독일을 본받으라고 일본은 겨우 1,070명이니까 독일이 일본을 본받아야 한다. 언제 어디서나 무료로 PCR 검사를 해주는 뉴욕을 본받으라고 뉴욕주는 사망자가 32,361명이다. 비슷한 인구의 도쿄는 336명이다. 왜 뉴욕주를 본받는가? 뉴욕주처럼 PCR 검사를 많이 하면 확산을 막을 수가 있다는데 왜 3만 명이 넘는 사망자가 나왔는가? 라는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언뜻 들으면 논리적으로 말이 되는 것 같은 완전 비논리적 헛소리입니다. 실제로는 독일이나 뉴욕주는 제대로 방역 대책을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은 대대적인 PCR 검사를 하면서 성공적으로 방어를 하고 있는 케이스입니다. 논리적으로 말을 하려면 독일이나 뉴욕주처럼 되지 않으려면 일본은 빨리 PCR 검사 능력을 확충하고 최대한 많은 인원을 빠른 시일 내에 PCR 검사를 해야 합니다가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신보지로는 스웨덴을 예로 들면서 스웨덴의 사망자 추이는 C19 최종 판정자의 폭발과는 관계없이 꾸준히 사망자가 줄었다. 이것이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므로 일본도 PCR 검사를 많이 해서 최종 판정자를 많이 만들면 도리어 의료체계에만 피해가 갈 뿐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말도 그래프를 보면 그럴듯한 논리로 보이지만 그동안 병약자와 노인층들이 초기에 엄청난 희생이 있었다는 사실을 외면한 것입니다. 스웨덴의 경우에는 지금도 논쟁이 있을 정도로 특별한 사례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젊은이들일지라도 무증상 확진자는 결국 장기적으로 신체에 해를 끼친다는 증거까지 쏟아져 나오는 상황입니다. 사망자가 없다고 해서 집단 면역이 성공했다거나 PCR 검사는 불필요하다거나 감기일 뿐이다는 전혀 아닌 것입니다. 일본은 지금 새로운 변종 바이러스가 발견이 되고 추적이 불가능할 정도로 확산되는 상황에 이런 논리는 그냥 일본이 최고이다 라는 주장일 뿐입니다. 주위에서 면역력이 떨어지거나 기저질환이 있거나 노인층들은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인데도 우리는 안 죽어 라는 논리로 C19를 확산시키겠다는 거죠. 이렇게 왜곡된 논리를 펼치는 신보지로에게 일본인들은 지금 환호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정론입니다. TV에 나오는 출연자 중에 이런 정론을 펼치는 사람이 적어서 괴로웠다. 신보지로님은 너무 소중합니다. 일본이 C19 대책에 대실패했다는 보도가 너무 많다. 방송국 분들 부탁합니다. C19 토론할 때에는 이 사람만 혼자 나와서 방송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신보님은 역시 정직한 언론인이다.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사람과는 다르다. 제발 아사히TV의 모닝쇼에도 좀 나와주세요. 다마가와 오카다 등 PCR 신자들과 토론해주세요. 전 세계에서 일본이 이상하다, PCR 검사가 부족하다는 등으로 지적을 하니까 차라리 PCR 검사를 안 받는 것이 잘하는 일이다 라는 논리로 대드는 것입니다. 일부 일본인들은 이런 환호에 대해 한심해합니다. 아직도 이런 소리를 방송에서 하고 있나? 이 이야기에 수천 명이 좋아요를 누르다니 일본의 감염자와 사망자 수를 그대로 믿느냐? 신보지로의 발언에 수천 명이 좋아요를 누르는 사회 역시 민도의 문제인가? 자신의 조난 위험도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의 말을 믿느냐? 신보지로가 지적한 뉴욕주는 이제 PCR 검사 확대로 C19 방역 대책의 성공적인 결과를 보고 있습니다. 미국 뉴욕주는 매일 6만 6천 건의 PCR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PCR 검사를 확대하면서 최근에는 C19 최종 판정자가 확 줄었습니다. 뉴욕주는 C19 전파를 막는 유일한 방법은 광범위한 PCR 검사밖에 없다. 양성 반응이 나타나면 즉각 추적하고 격리를 해줘야 불특정 다수로의 전파를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뉴욕주는 언제든지 무료로 재검사를 받을 수가 있다. 조금이라도 의심스럽거나 걱정이 될 때에는 다시 검사를 받아달라 라고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뉴욕주 쿠오모 지사는 경제 재개를 결정하는 것은 수학이다 라는 원칙하에 분명한 수치 기준을 제시하면서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미국에서 이렇게 주지사가 나서서 적극적인 PCR 검사를 확대하면서 C19 방역에 성공하는 반면에 트럼프는 자꾸 C19 최종 판정자 숫자가 높게 나오니까 PCR 검사를 좀 줄이자 라고 하기도 합니다. 트럼프는 6월 24일 CBN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솔직히 PCR 검사를 많이 하면 할수록 C19 최종 판정자가 많이 발견된다 라면서 양성 반응 숫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의 이런 잘못된 인식은 일본 정치인들에게도 나타납니다. 코이케 도쿄 도지사는 도쿄도에서 C19 최종 판정자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PCR 검사를 많이 해서 늘어난 것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질문은 확산 방지 대책 등 방역 대책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원인을 알아야 대책을 세울 텐데 도쿄 도지사가 파악하는 원인은 무엇인가? 라는 심각한 질문인데 황당한 답변을 한 것입니다. 일본에는 이렇게 아베부터 코이케까지 모든 정치인들이 엉뚱한 논리로 거짓말을 하다 보니 지금은 모든 것이 다 뒤죽박죽이 된 상황입니다. 마스크를 벗고 춤추자는 정치인부터 아이들에게 마스크를 강요하지 말아라 라는 엄마 연맹까지 모두들 다 제정신이 아닙니다. 뭐가 진실이고 정답인지를 생각하지도 못하는 일본 사회가 한심합니다. 이렇게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일본을 아주 깨 부수는데요. 일본이 반도체 수출 규제를 진행한 지 어느덧 1년이 지나고 오늘이죠. 7월 3일 7월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일본의 수출 규제와 전혀 상관없이 반도체 분야에서만큼은 더욱 경쟁자들을 제치고 강해지고 있습니다. 바로 삼성이 지원하는 이 국내 연구진이 현재 반도체 기술이 맞닥뜨린 이 나노미세 공정의 한계를 넘을 수 있는 신개념 반도체 소재를 발견했는데요. 이 소재를 이용하면 현재보다 같은 크기의 칩에서 약 1000배가량 더 많은 정보를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여러분, 반도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디지털적으로 한번 해석해 보자면 바로 0과 1로 이뤄진 이 디지털 세계와 현실을 이어주는 방법의 하나가 반도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는 소자의 특성에 따라 특정 조건에서 전압을 인가하고 안하고에 따라겠죠. 이 성질이 바뀌면서 0과 1을 표현하는데요. 사실 제 방송을 통해 몇 번 말씀드렸지만 반도체에 관해서 현재의 문제는 소자의 크기가 점점 작아지면서 반도체가 가진 디지털 현실을 이어주는 역할을 효율적으로 못하게 되는 단계까지 도달했다는 것이 문제인데, 이번 연구 성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크기에 이르러서도 이런 특성을 유지하는 반도체 소재가 개발된 것이고, 더 작은 기계로 더 많은 정보를 처리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울산과기원이죠. 유니스트 에너지 및 화학공학부 이준희 교수팀이 메모리 소자의 집적도를 1000배 이상 높일 수 있는 산화하프늄 활용법을 발견한 것인데요. 특히 이번 연구 성과는 세계적으로 저명한 국제학술지 사이언스죠. 이 사이언스의 이준희 교수팀 연구진이 단독 교신 저자로 게재된 거예요. 이게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뭐 그냥 일반 잡지에 모델들이 실린 그런 수준이 아니고요. 결과값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단지 순수 이론 분야 논문이 사이언스에 게재되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만큼 이 논문과 이론이 세계 산업 한도를 한 번에 바꿔버릴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새로운 패러다임이란 얘기죠.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대한민국에서 이준희 교수님 및 연구팀이 발견했다는 겁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이론을. 너무 소름이 돋아서 제가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좀 더 반도체 이론적으로 들어가 보면 고체 내부의 원자 사이의 거리는 정말 가깝기 때문에 스프링 같은 이 탄성 상호작용을 크게 느낍니다. 서로 느끼는 거죠. 상호작용을 하면서요. 하나의 원자가 움직이면
물결이 퍼지듯 주변 원자들도 상호작용에 의해 함께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또 고체의 진동은 단일 원자의 진동으로 묘사되지 않고 이 수천 개, 수백 개, 많게는 수만 개의 원자가 같이 움직이는 집단의 진동으로 표현이 되는데, 사실 이런 물리적 문제 때문에 고체 내의 원자를 개별적으로 제어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여태까지 생각해 왔어요. 하나를 움직이면 다 같이 움직여 버리니 운동에너지, 열에너지 다 전달이 되니 당연히 상호작용을 통해 진동을 하겠죠. 물리화학을 배워보신 분이라면 이 이야기가 아마 쉽게 느껴지실 텐데요. 그런데 이런 생각과 전혀 달리 이준희 교수님 연구팀은 이 산화하프늄에 대해 연구하던 중 특정한 전압 조건에서 이러한 상호작용이 아예 끊기는 현상을 발견해버린 것입니다. 그 결과 하프늄 옥사이드 한쪽에 에너지를 가해줘서 원자를 움직이게 만들면 그 움직임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고체들의 움직임처럼 물결 치듯 주변 원자로 퍼지는 게 아니라 에너지를 받은 부분만 상태가 딱 바뀌게 만들 수 있게 된 것이고, 결국 이렇게 하면 하프늄 옥사이드 결정이 부분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된다는 소리입니다. 자, 결국 반도체가 0과 1을 표현할 수 있는 원자 하나를 움직일 수 있으면 되는 건데, 하프늄 옥사이드의 움직임이 1을 동일하게 보여주고 있고, 결국 이를 이용하면 0과 1을 표현하는 반도체로 우리는 이용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론을 넘어서서 연구진은 실제 산소 원자 4개씩을 개별적으로 조절해 메모리 소재로 응용할 수 있음을 입증해냈어요. 산소 원자 4개가 신호를 주고 안 주고에 따라 상태가 바뀌게 만들어 0과 1을 표현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개인적으로 정말 말도 안 되는 수준의 이론과 연구 성과가 나온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소름이 돋고요. 현재 반도체 소자가 0과 1, 이 한 비트를 표현하기 위해 필요한 크기는 수십에서 수백 나노미터 가량이 됩니다. 이번 연구 결과를 응용할 경우에는 대략 0.5나노미터의 크기에서 0과 1을 표현할 수 있게 되고, 이 정도 사이즈면 크기가 작은 편인 원자 몇 개 규모인데, 연구진에 따르면 제곱 센티미터당 0.1테라비트를 표현할 수 있는 현행 실리콘 기반 반도체 공정의 한계를 돌파해 같은 크기에서 500테라비트를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정리해보자면 원자 몇 개만을 이용해 정보를 저장하고, 기존 메모리 소재로는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초집적, 초저절전형 반도체 구현에까지 이를 가능성이 대한민국에서 열렸으며, 이 하프늄 옥사이드는 기존의 반도체 공정에서 사용되는 물질이기 때문에 다른 신소재 개발 연구 결과보다 상용화가 훨씬 빠를 가능성이 더욱 큽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부분은 초집적 반도체 분야의 세계적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될 수 있는 이론이고, 원자 단위를 이용해 정보를 저장하는 기술은 현 반도체 산업에서 마지막 집적 저장 기술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 마지막 집적 저장 기술 정말 멋있지 않나요? 사실상 밝혀진 바로는 마지막 반도체 집적 방법이란 소리입니다. 이 연구의 파급력이 얼마나 큰지, 왜 단지 순수 이론만으로 사이언스지에 실릴 수 있는 주제인지에 대해 대변해지는 부분이고요. 이런 순수 이론적인 부분에서도 강한 대한민국의 저력을 보여주고 있지만, 또 일본의 수출 규제와도 상관없이 산업계에서도 더욱 우리나라는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이제 일본 언론이 1년 만에 또 아베를 강력하게 규탄하고 있는데요.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일본 아베 신조 정권이 한국의 수출 규제를 강화한 지 1년이 지난 가운데, 아사히 신문이 일본의 즉각적인 수출 규제 철회와 한국의 세계무역기구 WTO 제소 재검토를 양국 정부에 촉구하고 나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사히는 어제죠, 2일 대한수출규제 강제징용 해결의 행동을 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정치 대화의 부재로 상대방 경제에 서로 상처를 입히는 상황을 언제까지 과연 계속할 것인가, 일본과 한국 정부는 갈등의 핵심 문제의 진전을 위해 본격적인 노력에 나서야 한다고 먼저 주장하고 나서고 있습니다.
실제 사설에서는 일본 측이 지적한 무역관리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한국이 분명 시정을 했음에도 상황은 변하지 않았고 결국 일본 문제란 거죠. 한국 측은 WTO 제소 절차를 이에 재개했다 라고 설명하고 있고, 일본 측은 지금도 표면적으로 안전보장 측면의 무역관리를 이유로 내세우고 있지만 여기에는 처음부터 전혀 다른 의도가 있었음이 분명하다 라고 아주 콕 집어서 일본이 문제다 라고 일본 언론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좀 재미있는 부분은 아사히가 또 살짝 우리나라를 언급하고 있는데, 한국이 많은 금액을 투자해 소재 개발에 나서고 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일본 기업들이 철수하고 있고 손해를 보고 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를 해석해 보자면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소재 강화를 하게 될 것이고 일본은 더욱 설 자리가 없게 된다. 결국 당장 금액적인 투자를 보면 우리나라도 분명 큰 돈을 쓰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판단해 본다면 누가 봐도 이게 맞는 방향이고, 일본 입장에서는 이렇게 되면 완전 설 자리가 없게 된다는 소리입니다. 최근 산업계에서 들려온 이 소재, 부품, 장비, 즉 소부장의 국산화 성과는 실로 정말 대단하고, 지난해 7월 일본이 반도체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인 불화수소, 그리고 EUV용, 극자외선, 포토레지스트, 그리고 폴리이미드 등 3개 품목에 대해 수출 규제 조치를 단행하자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잡은 업계에 뚝심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게임이 역으로 뒤집힌 것 같고요. 8월 4일쯤이죠. 이 한 달 정도 뒤인데 일본이 또 수출 규제와 관련해서 실행할 수 있는 추가 보복을 언급하고, 우리나라가 실제 일본 기업들을 자선화하기 시작하면 하나씩 우리나라의 한 부분을 치고 들어올 것 같은데, 우리나라도 현재 모든 시나리오에 대응하기 위해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다고 한 만큼 한국과 일본의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한 달 정도 뒤에 다시 우리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제 방송을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방송이